본격적으로 세션 2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장우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새로운 강자, 그들은 어떻게 고객을 설레게 하는가? 신패션, 강소기업의 고객 취향 저격 전략. 이거로 이제 90분 토의만 합니다. 드디어 우리 세션 2 진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자, 패널 분들 올라와 주시죠. 우리 또 패션계의 거두시 떠오르시는 거두신 서 대표님부터 먼저 소개 좀. 반갑습니다. 저 온도웨이 대표를 맡고 있는 서여성이라고 하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융합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강력한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패션인 코리아라는 프로젝트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류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에서 제가 또 해봤던 경험담이라든지 또 많은 기업들과 협업했던 그런 내용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토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무신사닷컴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하고 있는 심준섭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 나인걸 현재 그 경영계실의 실장 맡고 있고요. 귀한 걸음을 해주셨어요. 회사에서 현업에 바쁘신데 사실은 좀 이게 섭외하고 이런 데 참 많이 도와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고 특히 협회에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시작하기 전에 꼭 말씀드리라고 해서 큰 박수를 미리 한번 우리가 보내드릴게요. 다시 한번 두 분께 큰 박수 보내주세요. 네. 네. 토론 키워드가 3가지인데 온라인으로 시작하여 오프라인까지. 예, 요 얘기부터 여기에 대한 것도 먼저 한번 해주시죠. 뭐. 예. 제가 이 코롱을 그만두고 나오게 된 동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두고 나올 때 저희 그 임원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팔리는 것만 사진을 찍어라. 예전에 온라인 사업을 그 브랜드에서 런칭할 때는 그런 식으로 안 했거든요. 전 스타일 매장의 깔림과 동시에 온라인에서 판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철칙을 다 지켜서 진행을 했는데 그런 윗선의 의지 하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오프라인에 방문한 고객들이 온라인 아까 이제 그 라이프스타일 샵 김강한 대표님 말씀하시면서 그 오프라인에서 그 모바일이나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거 얘기 들으셨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안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가던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던 합쳐서 가던 사실 그건 이제 큰 이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이제 묶어져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온 오프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온프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온라인이고 어디서부터가 오프라인인지 부서를 구분해서 온라인 사업부, 오프라인 사업부 이거 자체가 이미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확장을 하고 또 이제 업계가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토론을 나눴으면 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작부터 해서 전부 온라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뭐 태동도 온라인이었고 저희는 온라인 이제 오프라인 매거진보다는 온라인 매거진에 앞으로 좀 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해서 이제 온라인 매거진을 운영을 했었고 저희 온라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점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고객들과의 신뢰 좀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현재로서 이렇게 오프라인의 장점을 따오는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좀 진출할 것인가 이런 고민은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 나인걸은 그 현재 그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고 태생이 온라인이었는데 현재 오프라인에도 진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4개점 롯데 백화점을 위주로 한 그 직영점과 대리점을 골고루 좀 보유하고 있고요. 확장을 통해서 좀 더 SPA에 접근할 수 있는 브랜드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시스템적인 부분이 온라인을 했던 직원들과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는 많은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이 온라인 매장의 소비자를 오프라인 매장으로 어떻게 더 끌어들일 것인가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의 소비자를 온라인 쇼핑몰로 접근을 유도해서 클릭수를 높이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가 있어요. 기존의 어떤 측정 방법이나 그 조직에서의 진행되고 있는 그 평가 방법 자체가 지금 현재 잘못됐기 때문에 좀 궁금한 게 온라인에서 태생돼서 오프라인으로 가는 기업들이 그럼 온라인 매출을 오프라인이 뺏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카니발라이제이션이 혹시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앞으로 계획 잡고 있는 것들은 오프라인 매장이 확대되면서 온라인 매장의 매출을 어떻게 같이 증대시키느냐의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온라인에서 재고가 없는데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매장에서
상품을 안 주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택배 배송을 하게 하고 오프라인 매장에 일정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사실 쉽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ERP에 대한 부분,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좀 더 업데이트된 ERP 시스템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고요. 제가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O2O 굉장히 상징적인 회사거든, 나인글이요. 그런 경우에 조직은 어떻게 되나요? 현 상태 그 온라인 팀과 오프라인 그 매장 간의 관계에서.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기획실 같은 경우는 온오프라인이 같이 되어 있는 부서도 있고, 마케팅실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오프라인이 같이 이제 진행되기보단 서로 성향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같이 이제 부서를 나눠서 진행하는. 부서는 한 부서지만 담당이 나눠져 있는 거죠. 싸움은 누가 이기죠? 그런 일은 온라인과 없습니다. 오프라인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계급이 높은 사람이 이기겠죠. 예, 좋습니다. 혹시 질문이 나왔으니까 이 질문을 플로에서 받은 거를 드릴게요. 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해주셔야 돼요. 먼저 이제 실장님께 고객이 진정 원하는 것이 O2O일까요? 가격이 아닐까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특히 저희 회사의 그 나인거래 대표님이 가장 최근에 강조하시는 부분이 기존의 가격들은 잊어라. 소비자가 이 상품을 봤을 때 정말 싸다라고 느끼는 가격대를 만들어라라는 거거든요. 온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의 어떤 마케팅을 하시다가 이제 또 오프라인으로 또 넘어가셨잖아요. 온라인 오프라인에 어떤 전략적인 갭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이렇게 통합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애로사항이 있으셨는지. 온라인 소비자를 또 오프라인 매장으로 또 끌어들이는 부분인데 일단은 고객들은 항상 무슨 혜택을 바라길 원해요. 차라리 무분별한 세일보다는 소비자한테 자주 혜택을 주자라는 거거든요. 온라인 매장의 가입 고객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입했을 경우에도 어떤 혜택을 줌으로써 양쪽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동반 좀 상승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 무신사 입장에서 이런 O2O 변화 환경에 대해서 뭐 어떻게 앞으로 지금 안 가신 거예요? 일부러 못 가신 거예요? 안 가신 거예요? 오프라인? 가지 않고 있습니다. 안 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럼 전략적으로 어때요? 판단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갈만하다. 아니면 영원히 우리는 그냥 온라인 남겠다. 어때 궁금해요, 우리는. 그게. 이렇게 이 자리에서 제가 영혼을 약속하는 건 좀 오늘 이제 우리 강하게 토론을 해야 되니까 네, 부드러운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물건을 판매한다는 것 자체가 물건과 돈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 흐름에서 저희는 점점 이제 온라인에서 강화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좀 최선을 다해서 해외 직구란 게 떠올랐잖아, 지금. 그죠? 역직구도 있고 있는데, 야, 이거하고 O2O 관계, 그 다음 유통물 얘기겠죠. 어떻게 이제 이걸 풀어나갈 거냐, 우리 입장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주가가 막 폭등하고 있는 아모레퍼시픽 아시죠?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주세요라고 해서 그 여행 그 이민 가방에다 꽉 채워서 가져가는 것들이 화장품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다시 오더를 하는 거예요. 전화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모레퍼시픽 본사 측면에서 그냥 매장을 내면 심플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난 대리점에서 샀으니까 대리점주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 대리점주는 35% 마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20% 싸게 해줄 테니까 당신들 뭐 한 1,000만 원어치 가져가시겠습니까? Why not?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편집샵 만들어서 막 팔아요. 그러면 우리 패션 업체는 이렇게 이게 지금 이제 전화 주문도 O2O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런 게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체제가 있나요? 우리는 글로벌 브랜드를 뭐 하겠다 그러면 점포를 내고 해당 국가에 얼마에 팔고 막 이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고객들 팔듯이 외국 관광객이 왔는데 외국 관광객에게 팔았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다시 또 사고 싶고 내 옆집 사람이 사고 싶고 난 이걸로 장사를 하고 싶다라는 부분에 대응할 수가 있었느냐. 역직구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굉장히 해결할 점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밑에서 또 무신사에 대한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 최근에 그 물류 혁신 내용하고 온라인 입점 브랜드를 육성하는 인큐베이팅 플랫폼 역할이겠죠, 그죠? 요거를 굉장히 궁금하세요, 밑에서. 저희는 아직도 진짜 물류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뭐 300평에서 1000평으로 늘린 정도인데 저희 딴에는 투자를 한 수준이지 온라인의 약점 같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결국 소비자와의 신뢰가 오프라인보다는 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게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물건을 우리 손 안에 넣고 좀 관리하는 쪽으로 어쨌든 영역을 넓혀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새롭게 생긴 가능성이 있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브랜드들이 사실 점포를 내긴 되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서울에 점포를 냈는데 이제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 와서 사긴 좀 어렵죠. 그래서 저희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물건을 이제 전개하는 브랜드들이 좀 약간 저희가 그래도 회원수라든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타겟층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저희 사이트를 통해서 좀 전개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냥 이 파이를 다 가져가는 것보다 파이 전체를 좀 키우고 싶다는. 국내 소셜 커머스 업체 쿠팡이 그 알리바바 투자로 유명한 손정희 회장으로부터 1조 1천억, 그러니까 벤처 투자 규모로 세계 3위 정도 사이즈입니다. 이게 투자를 어제 유치를 성공했다라고 기사가 떴는데 전 세계 대서특필이 됐지만 우리나라는 메르스에 가려서 전혀 어필이 안 됐어요. 남들이 관심 갖지 않은 물류 부분에다 투자를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그래서 로켓 배송이라는 거를 거의 아마존급으로 만들겠다라는 부분으로 투자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무신사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닌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물류 직접 하는 거고요. 이제 뭐 당일 주문, 당일 배송을 일단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고객에 대한 몰입부터 고객 만족까지. 이 부분은 이제 먼저 스타트를 우리 류승훈 대표님께서. 결국은 이제 콘텐츠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전문가분들이. 그러니까 그 컨셉 자체가 이제는 이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재미난 그 패션 커뮤니티를 통해서 옷이, 의류가 팔리게끔 한다. 그러니까 관점의 변화인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소셜 미디어라든지 옴니 채널, 뭐 또 여러 가지 온오프 융합, 또 핀테크라든지 이렇게 또 같이 곁들여진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근데 무신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프라인을 아직은 안 하고 계시지만 쇼핑몰이 아니라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 사진을 올리고 즐기고 서로 공유를 하고 패션 활동가들의 어떤 이제 콘텐츠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이제 장점으로 부각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나인걸도 이제 여성, 이제 모던한 어떤 이제 그 여성 의류를 이제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커뮤니티를 만들고 콘텐츠를 만들고 그 장인들끼리 이제 생성을 해서 그런 이제 패션 커뮤니티를 이제 형성하는 어떤 전략이라든지 그 무신사와 이제 나인걸에서 이제 생각하시는 패션 콘텐츠 혹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해외 쪽에서 어떤 콘텐츠를 만드는 이런 패션 활동가들의 조금 차이가 나는 특징이 있다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쨌든 해외에서 들어오는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약간 우리 것 같지가 않죠. 약간 이제 약간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 그래야 되나? 약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제 뭐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좀 더 멋있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그 브랜드의 오리지널리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뭐 국내랑 해외 콘텐츠가 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 아무래도 뭐 조금 더 로컬라이징 된 콘텐츠 아니면 또 해외 유니크한 콘텐츠 이렇게 서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무신사 그 이제 사이트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외국서 구매하러 오는 사람들은 비중이 얼마인데 우리 한국 고객과 해외 고객? 그 대부분 뭐 국내 소비자들 국내 소비자 위주로 지금 운영돼 있고요. 사실은 이제 뭐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는 생각은 있기는 한데 또 이제 코앞에 있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왜 모바일 시대 환경이 바뀌잖아. 엄청나게 소비자의 특성도 바뀌고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고객 만족을 어떻게 풀고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될까요? 국내 브랜드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플랫폼으로 이런 활동하는 이런 이제 그 패션 활동가 그리고 블로거, 유튜버 이런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제 발굴을 해서 재미난 콘텐츠를 만들어서 어떤 이제 즐기게끔 그 자연스럽게 확산이 되게끔 하는 이제 전략을 이제 기업체 관계자분들이 좀 철저하게 이 전략적으로 내부에 이런 이제 마인드를 심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을 파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화장을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다 보니 이 방송에 나왔던 저 친구가 썼던 그 제품이 어디 거야?
어느 브러쉬를 썼지? 글로벌 이제 디지털 콘텐츠를 만들어서 계속 이제 퍼뜨려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룩북이라는 뭐 세계적인 이제 패션 블로거의 어떤 그 플랫폼 허브 이제 사이트를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너네 한국 패션 브랜드가 어떤 협찬 제의를 하고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제안을 한다면 활동을 하겠느냐? 한 600명 정도가 리플라이가 왔어요. 직접 구구절절. 자기네들이 글로벌 브랜드와 많은 이제 콘텐츠를 만들고 이제 협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 업계에서 이렇게 메일이 직접 영문으로 날라서 협업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했던 경우가 처음이다. 너무나 기대를 하고 있다. 이 친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패션 브랜드와 협업을 하고 싶어 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옴니 채널이다. 사람마저도.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IT 기업들이 이제 거꾸로 패션을 배워 나가면서 전 세계 국내외 어떤 그런 이제 고객들과 접점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확산을 하고 이제 피팅을 하면 이제 배송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배송비를 받지 않고 사이즈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의 데이터를 얻는 거죠. 그리고 댓글을 만약에 내가 입기 싫어라고 반송을 할 때는 사진을 찍어서 혹은 이제 후기를 남기면 그때는 배송비를 받지 않겠다 해서 고객의 데이터를 남기게끔 이제 유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홍보가 아니라 그래서 하게끔 유도를 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주요해서 지금 매출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재밌는 거는 뭐냐? 이게 테크 스타트업이죠. 테크놀로지 스타트업들이 우리 쪽에 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산업이든지 발전하려면 시장이고요. 사람도 다양하게 와야 돼. 백그라운드가. 질문. 예. 네, 안녕하세요. 패션지오 장기영 기자라고 합니다. 네, 토론하시는 거 정말 잘 들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보면은 아마존 같은 대기업들도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관심을 매우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기업에서 본격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크게 운영을 한다던가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혹시 그런 점에 좀 대비를 하고 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온라인 쇼핑몰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온라인의 상품과 오프라인 매장의 상품이 거의 동일하게 나가고 있어요. 어떤 소비자의 그 선택의 폭을 굉장히 넓히면서 소비자 연령층을 크게 가져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대기업들이 진출하면 무섭죠. 그래도 대기업이랑 해볼 만한 장이 온라인이 아닌가.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조금 더 전문성 이런 거는 실제로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사이트에서 조금 더 좋은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희가 대기업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좀 경쟁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프라인 전략이 온라인 소비자층을 그냥 만족하기 위한 것이냐, 이제 그런 질문이었어요. 서비스 개념인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 하나예요. 그거를 온라인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나 오프라인 매장의 특정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는 아니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활용하면서 같이 만족도를 높여주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가장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고. 신사는 고객 만족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요? 원래는 내부 직원들이 이제 CS 뭐 전화라든지 이런 상담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현재는 이제 콜센터를 직접 차려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고객이 애초에 문의량을 줄이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온라인의 약점은 좀 어떤 신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류 저희가 직접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CS라든지 어떤 고객들 간의 신뢰를 더 쌓고자 하는 부분에서 일어나는 건데 컨텐츠가 갖고 있다. 개성적이고 강한 개성을 가지고 독특한. 그런데 이게 전략이 특별한 전략이나 이런 게 있느냐 이 질문이었어요. 되게 저희가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약간 더 예를 들면 뭐 일본 패션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더 한 발 빨랐던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이제 그런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어떤 한 진짜 웹 매거진 콘텐츠처럼 보여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무신사 매거진을 만들었고요. 어떤 웹진이 비즈니스 모델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이었는데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판매까지 하면 조금 더 진짜 고객들이랑 직접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원래 컨텐츠를 만들고자 했던 사람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크라우드 소싱을 통해서
리프로덕션 더 파는 거죠. 이제 연장해서 그 안에서만 큐레이션 하는 게 아니고 나온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다시 시장에 그거만 내놓을 어떤 의도가 없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뭐 랭킹으로 상품들 정렬을 해서 보여준다든지, 예. 뭐 판매, 뭐 정말 매출에 대해서 뭐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코디 이제 스타일링 같은 거를 저희가 계속 뭐 한 달에 몇 번씩 저희가 뭐 수십 착장을 만들어서 보여준다든지. 사실 이런 거가 오프라인에서는 뭐 마네킹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온라인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도 상품을 큐레이팅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황제 경영을 하고 싶어서 다 밑에다 갖다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 죽입니다. 브랜드 하나 런칭하는데 몇백억 들어갑니다. 뭐 광고하고 뭐 하고. 제발 이런 기업들에게 좀 투자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이런 기업들에게 투자해서 1조짜리 기업 만들어서 거기서 지분 차익으로 가져가면 안 될까요? 왜 굳이 여기 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온라인 더 해, 새로운 모델 만들어, 이런 거 보고서 무슨 감흥이 없냐? 니네들은 여태까지 뭐 했어? 이러지 말고 좀 새로,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네가 나가서 지분 가지고서 한번 만들어봐, 내가 끝까지 밀어줄게,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스타트업의 외침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잘하셨네요. 이 기회에 그냥 한 말씀씩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변화의 시기에서 새로운 경쟁자는 그 외부에서 온다. 그러면 패션의 경쟁자는 이제 IT 스타트업들,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분명히 큰 이제 변혁을 일으키고 이제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어떤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IT를 잘하는 사람, 그러면서 또 패션 업계를 이해하는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패션 어벤져스 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TFT 같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을 마음껏 한번 펼쳐볼 수 있게끔 그런 장을 열어주지 않으면 장단컨대 몇 년 안에 이런 이제 IT 기업들이 패션 업계를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다 먹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그런 어떤 위기감을 좀 확실하게 알고 계셨으면. 이게 저도 이렇게 우리 회사가 뭐가 강점인지 뭐가 약점인지에 대해서 한번 저 스스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런 저희 회사의 강점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내에서 마켓 외형을 통해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정말 작더라도 내실 있게 지속되고 짜임새 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구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뭐 저희가 상생하고 소비자와 함께 나가려면 또 외형적으로 지금 국내 시장에서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러므로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 다음 저희들이 또 심화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해야겠다 해서 7월 14일 날 랜선을 타고 온 유코를 공략하라, 이런 제목으로 이제 온라인 해외 진출, 그 다음 또 핀테크, 가장 중요한 핀테크, 이 두 가지 갖고서 그 심화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14일 날 아예 카렌더에다가 오늘 미리 딱 스케줄을 넣어 놓으셨다가 정말 더 본격적으로 깊이 있게 한 모시가 토론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많이 얻어 가셔갖고 정말 make it happen, 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변화의 주역이 되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네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